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이참에서 리모트 PC에 어떻게 붙여서 작업하느냐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부분 중에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만든 소스 파일을 매번 업로드 하시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쉽게 하시려면 파이참에 있는 디플로이먼트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툴즈 밑에 있고요. 가서 컨피규어 보시면요. 제가 미리 등록해 놓은 건데요. 예. 이거는 제가 그 ETC 호스트에 넣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일반 분들이면 IP를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요. 다음에 쓰신 다음에 자기 ID, SSH ID 있죠? 그리고 암호 입력하시고 다음에 테스트 눌러보시면 접근이 된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쪽 루트 패스 부분은 건들지 마십시오. 이거를 뭐 홈에 뭐 박에 뭐 이렇게 건드리시면 나중에 꼬여버리니까요.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매핑해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로컬 패스, 실제로 원격지 패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소스 있는 리파지토리만 동기화 시켰는데 나머지 두 부분은 동기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 부분 어차피 데이터 부분이기 때문에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기화 시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한 작업들은 다 이렇게 리모트 쪽으로 될 거거든요. 디플로이먼트 패스 이쪽을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동기화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내비두시고 경고가 떠도 무시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OK 누르시고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오토매틱 업로드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스에서 만약에 약간은 고치고 저장을 해버리면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 커맨드를 보여드리겠네요. 소스에서 내용을 고치고 커맨드 S 절로 저장했어요. 자동으로 올려줘요. 때문에 수정된 파일들은 지가 알아서 올려주기 때문에 편합니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뭐냐면 리모트에 있는 파이썬을 호출해야 돼요. 리모트 PC에 있는 파이썬을 호출하지 않으면 로컬에서 도는 거랑 다를 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시려면 파이참 설정으로 가셔서 프로젝트 인터프린터 부분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시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설정에서 Add Remote 눌러서 SSH 하셔서 여기다가 아까처럼 주소,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아나콘다 깔려 있는 곳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뭐 강제로 3나 뭐 2 이런 걸로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요거 맞추셔서 저장을 하시면 OK 누르시면 이렇게 목록이 하나 생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컬이 아니라 이 서버에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실행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파일이 워드 스페이싱이라는 파일이고요. 파일에서 실행을 해보면 예, 위에 보시면 실제로 이 서버에 붙어서 실행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정말로 로컬에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업로드 같은 것도 다 백그라운드로 다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 동기화 시켜주는 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느릴 수 있으니까 맨 처음 연동할 때만 약간 뭐 5분, 10분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메인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종 설정 값들이에요. 이게 최대 다룰 문장 수, 레이어는 몇 개, 모델 파일 경로는 몇 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걸 보시면 되죠. 지금 100만 개짜리 기준으로 하는 거고 100만 문장짜리 기준으로 하는 거고
레이어 4개고 모델 파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점에서 뒤에 분다고 했죠? 아시면 되고요. 모델 뒤에 점으로 분다는 거. 그 다음에 센텐스 파일 경로 미니 배치 사이즈는 1000으로 했고요. 양쪽 음절 2개씩 해서 총 엔그램은 4다 라는 거고요. 벡터들을 원합 벡터로 생성해 놨고 총 엔그램이 4기 때문에 원합 벡터 크기가 한 7만 정도 된다라는 거고, 라이블 히든 레이어는 100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개수는 사실 뭐 마음대로 조정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히든 100짜리를 모두 네 층에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0.01로 했습니다.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소스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습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야 할 함수들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어떤 문장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문장에서 피처와 레이블을 뽑을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있어야 돼요. 옵션으로는 left, right, gram 수가 될 수 있겠고요. 2/2를 2로 했기 때문에 총 4g짜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분 운동 4개씩 요거를 모두 붙인 다음에 이렇게 4개씩 자를 수 있고, 이 앞에 공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 뒤에서 끊기는 것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강제로 2g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백이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공백이 하나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이잖아요. 1이라는 건 띄어쓰라는 얘기고, 이건 뭐냐면 예쁜하고 운동 사이에 띄어쓰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함수는 또 뭐냐면 학습 결과로 어떤 레이블이 왔어요. 학습 결과의 입력에 대해서 어떤 레이블이 나왔을 때 이 레이블만 가지고 다시 띄어쓰기를 수행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정답 가지고 그대로 썼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웃이 그대로 정답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거죠. 지금 레프트 그램, 라이트 그램이 2로 돼 있는데 한번 고쳐볼까요? 이거를 1로 한번 고쳐볼까요? 우리가 이러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1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예, 양쪽 2개씩 뽑힌 거고, 마찬가지로 1이 있으니까 분하고 운 사이에 끊어져야 된다 라는 거고, 이때도 다행스럽게 결과는 잘 나왔지만 한 음절씩 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학습해서 테스트한 결과는 아까보단 나쁘겠죠. 자, 이게 워드 스페이싱 메인 함수고요. 지금까지 이 부분 변수들 값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함수들 정의해 봤고요. 여기까지 있네요. 필요한 함수를 정의해 보고 실제 러닝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었어요. 여기 하나 볼게요. 러닝하는 함수에는 이렇게 각종 옵션들이 입력 데이터고 각종한 파라미터들이죠. 파라미터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대 몇 개까지 할지, 뭐 레이어 몇 개로 할지 이런 것도 잘 들어가고요. 이 함수를 따라가 보면 이거는 나중에 그래프 만들 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수치를 뽑을 수 있고요. 이거는 아까 보시는 것 같이 바이너리인 경우에는 레이블 벡터 크기 자체는 1이다 이기 때문에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n클래시스, 그러니까 정확한 클래스 개수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래프를 생성했을 때 그 그래프의 노드라고 하죠. 그 밸리어블에 해당되는 그 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엔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엔그램을 해줘야지 실제 입력 크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셋 파일들 경로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셋이 없는 경우에 데이터셋을 만드는 로직을 이렇게 넣었어요. 예. 아까 좀 전에 예제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문장에서 피처 레이블을 뽑는 거 사용해서 피처 레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리스트로 저장했다가 이 피처들하고 레이블들 전체에 대해서 데이터셋으로 큰 걸 하나 만들어요. 우선 만들어 놓고 여기 보시면 그 데이터셋을 나누는 거예요. 나눠진 결과에 보시면 이렇게 나눠지는 세 개로요. 나눌 때 어떻게 했냐면 우선 셔플 해가지고 모든 피처 레이블들을 섞어버렸어요. 우선 섞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비율을 테스트하고 밸리드를 0.1씩 그러니까 10%씩 사용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데이터가 이 수치를 넘으면 이 수치까지만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많은 문장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테스트 문장이 많아도 10,000개까지만 써라 라는 거죠.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걸어서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트레인 데이터는 뽑힌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텍스트 자체를 저장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하고 테스트를 보시면 여기서 세이브할 때는 이렇게 원합 벡터로 전체를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넣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파일 크기가 컸던 거고요. 왜냐면 나중에 밸리데이션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뒤에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반복하는데 그거를 텍스트로 했다가 나중에 또 원합 벡터로 바꿨다가 또 원합 벡터로 바꿨다가 반복하면은 학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미리 바꿔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일이 이미 존재한다 그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할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그냥 그대로 로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체크한 것 뿐이니까 나중에 확인하실 때 이 뒤에 그래프 만들기 전에 여기까지 와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데이터셋 구조 같은 걸 확인하실 때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이 실제 그래프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프 만드는 부분을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는데 들어서 보시면 우선은 레이어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짜리나 아니 4개짜리로 구분했고요. 아무거나 하나만 보시면 되겠죠. 이 중에서 4개짜리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 레이어를 구성할 때 필요한 변수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뭐 옵티마이저 종류라든지 초기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함수의 파라미터로 넣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그래프 노드들을 여기다 생성할 건데 이 값들을 딕셔너리 여기 딕셔너리거든요. 이 안에 넣어놓을 건데 없을 때만 해라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2번 생성 안 하게끔 그래프를 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이따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든 로드는 모두 다 100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랜덤 시드 때문에 한 거고, 그 다음에 x 데이터, y 데이터 크기는 아까 이렇게 정해줬죠? 네, 넣어준 이유고, 초기화는 랜덤 노멀로 했는데, 제가 랜덤 트렁케이티드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예제, XOR 예제 있잖아요. 그 예제 자체에 있는 걸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이 모양 그대로 계속 늘리시면 됩니다. 되셔서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원래 예제는 이 부분이 없었겠죠. 요거랑 요거만 있는 예제였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두 개 이렇게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코스트 하실 때 이 부분이 크로스 엔트로피일 텐데요.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옵티마이저가 원래 예제는 기본 그레디언트 옵티마이저로 돼 있어요. 디센트 그레디언트인가 하여튼 돼 있는데 도저히 학습이 잘 안 돼서 아담으로 바꿨어요. 근데 훨씬 잘 됩니다. 예. 요걸 예를 보여드리면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다가 to bed 여기 있네요. gradient descent optimizer to bed고 만문장으로 해봤더니 20분이 걸렸는데 어큐러시가 0.68이었다. 그런데 아담으로 바꿨더니 똑같은 문장이고 모르겠어요. 걸린 시간이 이거는 제가 딴 코드 때문에 그런지 모르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20분보다는 적었어요. 적어졌고 오히려 어큐러시는 0.91로 높여졌어요. 예. 이 어큐러시 높일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러닝 레이트가 여기서는 0.1로도 잘 동작해요. 하지만 아담에서 만약 0.1로 해버리면 그 코스트는 팍 줄어버려요. 팍 주는데 학습은 제대로 안 되고 줄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실 때보다 아담을 사용하실 때는 러닝 레이트를 더 줄여야 된다. 0.01 그래서 0.01로 사용했고요. 이때는 0.1로 사용했습니다. 돌아가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고요. 예, 이거 부분은 출력된 y값 자체가 0.5보다 크면 1로 인정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띄어쓰라는 걸로 인정하라라는 걸로 해서 예상값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상값하고 실제 y값이 같은지 이걸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평균치를 매겨보면 어큐러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여기 있는 이런 변수들, 이런 텐서 안에 있는 변수들, 세션 안에 있는 변수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해서 하나 저장해 놓고 이것이 만약에 없을 때만 이 그래프를 생성하겠습니다. 있으면 이렇게 생성하지 않고 있던 그래프를 다시 반환하겠죠. 그래프 빌딩하는 걸 보셨고요. 예, 여기군요. 그래프 빌드하는 곳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변수를 이 딕셔너리니까 좀 쉽게 쓰려고 뺀 것 뿐이고요. 이 부분은 뭐 많이 보시는 그런 루틴이죠. 세션 열어서 실제로 학습하는 루틴인데, 예, 변수 텐서, 예, 뭐죠? 텐서플로우 변수 초기화하는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데이터의 크기를 보는 거, X 데이터 크기 하는 부분이 있고, 예, 여기서 실제로 학습되는 거죠.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실제 입력되고 있는 입력된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루틴을 해놓으셔야지 이렇게 퍼센트로 찍어주시면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이 설명 안 드렸네. 와치라는 것도 제가 만든 바기 유틸즈에 있는 클래스인데 이거는 스타트하고 스톱하면 이렇게 레이블을 정해서 이렇게 스톱하면 나중에 서머리로 각각의 시간을 기록하게 만드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습하는 부분 있고 여기 보시면 밸리데이션을 사용해서 중간중간 평가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이 다 끝나면 저희는 이터레이션은 사실 0이 사실 1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만 하는 구조고 만약에 그거를 이터레이션을 두시려면
요 밖에 포로풀 하나 더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테스트 셋, 데이터 셋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다 된 다음에 모델을 세이브합니다. 그래서 예, 모델이 있는 디렉토리가 있는지 확인해서 없으면 만들어 준 다음에 예, 이렇게 세이버 이용해서 세이브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보신 부분이 러닝 요거잖아요. 그러면 러닝을 다시 돌아가서 러닝 된 후에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실제로 잘 학습이 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하는 루틴을 만들었고 그 체크하는 루틴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체크할 때 사용할 문장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두 개를 넣어놓고 나머지는 문장 파일에서 다시 뽑아서 예, 테스트용 문장들을 만들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하려면 다시 한번 그 텐서플로 세션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요 함수 내에서 보시면 그래프를 두 번 안 만들게 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왜 그렇게 했냐면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요. 러닝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러닝할 때 우선 그래프를 한번 만들고 다시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그래프를 만들면 그 뭐죠? 실제 그 노드에 할당되는 그 이름들이 바뀌어 버려요. 새로운 노드가 생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걸 그대로 사용해야지 이름이 그대로 똑같이 유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그래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그래서 리스토어 할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래프를 한 번만 사용하도록 했고요. 만들도록 했고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은 테스트하고 싶었던 문장들 여기 만들었죠. 그래서 만들었던 문장들을 각각의 문장들에 대해서 피처 레이블을 뽑아내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듭니다. 좀 이건 사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위에 러닝할 때 쓰는 패턴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입력해야 되니까 원화 팩터로 결국은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모델에서 이 피처에 대해서 그 뭐죠? 어떻게 레이블들을 생성하는지 그 생성되는 예상값을 만들어 봐야 뽑아봐요. 이 모델에서 예상한 그러니까 실제 레이블 이게 아니라 요 모델에서 예상한 요 레이블들 이걸 가지고 그 문장을 재생성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델이 생각하는 문장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원래 있던 문장하고 생성된 문장하고 얼마나 유사한지도 비교해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돌려보면 돌려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뭐 이 윗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예, 여기 뭐 이런 오류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CPU 관련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GPU 사용할 때는 항상 이렇게 경고가 나온다고 이렇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형 찾아서 여기 나왔네요.
GTX 1080 Ti 표시됐네요. 그리고 메모리 나오고요. GPU 사용해서 돌렸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그래프 만들 때 사용했던 구조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학습된 모델 자체를 이 경로에서 읽었고요. 실제로 돌려서 결과입니다. 이거는 입력 문장, 이거는 모델이 예상한 문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수치를 보시면 이거는 피처 단위로 어큐러시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공백 단위로 제가 임의로 지정한 임의로 만든 함수로 나온 겁니다. 예. 이 81로 나왔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1, 2, 3, 4, 5, 6, 7, 8, 9, 10, 11이 나오죠. 11이 나오죠. 11이 나오는데 요 부분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예, 11분의 9 해서 여기 어큐러시가 8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 3은 뭐냐면 제가 만든 그냥 함수예요. 3은 여기 공백이 3개다 라는 거고 2는 뭐냐면 그 중에서 2개는 맞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3분의 66% 맞았다.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직관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강제로 입력한 문장에 대한 결과네요. 이렇게. 우선 100만 문장만 했던 거고요. 여기. 이고가 붙는 경우가 더 많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나온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 저희가 이런 문장들은 위키피디아에 아마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없을 확률이 높고 나머지 문장들은 위키피디아에 있던 문장들이에요. 단 학습에 사용은 안 됐겠죠. 테스트 셋이니까. 근데 위키피디아에 있는 문장들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가 괜찮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영어 있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떨어지는 경우 많죠. 제 생각에 아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음절 2개씩만 해서 처리하는 게 아마 잘못된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는 좌우 음절, N그램을 늘려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 처음에 RNN도 아니고 피드 포워드 뉴럴넷으로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들은 그래도 재밌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능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그거를 좀 더 성능을 높이려면 뭘 해야 되나요? 뭐부터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딥러닝이니까 우선 좀 더 딥하게 만들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앤드류 응 교수가 올려놓은 그 하이 베리언스랑 하이 바이어스 그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레이어 깊이와 데이터 양에 따른 그 최적화 정도를 판단해가지고 이제 그 모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복잡도와 얼마 정도의 데이터 필요한지를 우선 좀 평가를 해보고 예. 그걸로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접근 방법이 아예 달라야죠. 아예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은 지금 혜웅님께서 하신 게 바이그램 기본에다가 레프트 라이트 붙인 거지 않습니까? 예. 트라이그램까지 같이 한번 넣어보겠어요, 저라면. 양쪽에 3개씩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재호님이 좋은 경험 설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도 지금 텐서플로우 입문한 지 제가 2주 됐나요? 2주인가 3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잘 알진 못하고요. 그런데 제가 잠깐 해보니까 모델 성능을 높이려면 방법이 많아요. 재원님 말씀대로 입력 데이터 많이 늘려주면 당연히 좋아집니다. 편협한 데이터가 아니라 잘 분포된 데이터라고 하면 당연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깊게, 레이어 많이 해서 딥하게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남은 게 뭐냐면 파라미터 조절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각종 변수에 대한 초기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러닝 레이트에 대한 파라미터도 있을 거고, 강재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절 단위 개수, 피처 크기도 파라미터가 되겠죠. 파라미터 있을 거고요. 옵티마이저 종류, 이렇게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처음에 성능을 높이려면 뭘부터 해야 되지? 막막하죠, 처음에. 누구 시켜서 해야 되나요? 밤새서 해보라고? 그럼 안 되니까 시간을 가장 줄이는 것이 저는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주밖에 안 해본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우선은 파라미터를 먼저 조절하세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작게 하시고요. 100개든 1000개든 적게 하시고 파라미터를 먼저 조절하세요. 옵티마이저 웬만하면 아담 쓰시고요. 뭐 다른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뭐 CNN이나 이렇게 피드포드 뉴럴넷 봤을 때는 아담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부분은 예제 있는 거 믿지 마시고 고쳐보세요. 우선 시작을 0.1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그러니까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런 식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고쳐보시고, 그 다음에 초기화 방법도 저희 예제에서는 랜덤 노멀이었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바꿔보시고요. 그렇게 해보시면 작은 데이터로 돌려보시면 어떤 점이 보이냐면 코스트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코스트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거는 데이터를 더 넣으면 더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코스트를 잘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데이터를 크게 해서 서버에서 그냥 돌려놓고 나중에 결과만 중간중간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트가 줄더라도 코스트가 한 번에 너무 많이 줄어서 제대로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만 몇 번 경험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그럴 때는 이제 러닝 레이트나 그런 걸 조절해야겠죠. 서서히 코스트 잘 주는 걸 확인하신 후에 데이터를 늘려서 좋은 모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